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전남 행정 통합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치단체를 합치자는 건데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리. 이용섭 시장이 축사에서 광주 전남의 행정 통합 얘기를 불쑥 꺼냈습니다. 따로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매 사업마다 각자 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뿐입니다. 해결책으로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광주 전남을 합쳐 한 명의 단체장을 뽑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합쳐 메가시티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대구와 경북도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될 정도로 지역이 어려운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행정 통합을 장기 과제로 두고 필요하면 광주 전남 통합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공식적인 제안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전남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유치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행정통합 발언. 공감을 얻어 긍정적인 논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현실성 등을 이유로 없던 일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1년 넘게 시간을 끈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모기업인 금호산업이 광주버스터미널의 개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와 광주는 물론 전남 시군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해온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여행과 외식의 영화 관람까지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 것처럼 편리시설하고 문화시설이 되게 연관지어진 곳이 많거든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머물러 있다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호산업이 최근 금호고속 소유의 이 터미널 개발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그룹 재건을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현재 매출은 400억 원 수준이지만 다른 지역의 터미널까지 동시 개발하면 개발 가치가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개발 검토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 개발 이후 매각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광주터미널은 그룹이 어려울 때마다 현금 조달 창구로 쓰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매각을 전제로 개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른자 위 부동산을 언제 어떻게 개발 혹은 매각할지에 건설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를 빌려 백화점을 운영하는 광주 신세계도 금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가문인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의 개발이 적극 검토되기 시작하면서 향후 개발 방법과 매각 여부, 주변 상권의 지형도 변화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됐지만 다음 주부터 광주 지역 학생들은 부분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감염 우려만큼이나 교육 공백도 심각하다는 판단으로 내려진 결정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서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은 여전합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광주 지역 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분 등교를 멈춰달라는 국민청원입니다. 등록 몇 시간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학부모들도 불안한 마음이 크지만 등교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주일에 등록이나 정도로 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돼서 불안하느니 집에 아기를 데리고 있어야죠. 불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아이들 집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일을 다닌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거기에 또 제약이 있어서 온도 재고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학교를 가잖아요. 그런 것만 철저하게 해주신다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광주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유, 초, 중, 고등학교 확진자는 학생 16명과 교직원 3명까지 19명입니다.
광주교육청은 1학기 동안 교내 감염은 없었고 지난달 24일 이후 학생 확진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격 학습은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학력의 격차나 정서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은 가정 내 감염이 아니면 학교에서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고심 끝에 등교 수업을 결정한 광주시 교육청. 하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수도권 학교들이 오는 20일까지 원격 수업을 이어가기로 하는 등 조심스러운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 학부모들의 혼란과 우려는 여전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수출입 항만인 여수 광양항이 최근 경기 침체와 시설 노후화로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가 국비 등 3조 2,600억 원을 투자해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 항만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곽성정 기자입니다. 지난 1986년 개항한 여수 광양항. 한 해 물동량이 3억 톤을 넘어서며 부산항에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항으로 자리 잡았고 세계적으로도 10대 항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기 침체와 더불어 항만 배후단지 부족,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전라남도가 3조 2,600억 원을 투입해 여수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급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 5억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복합 항만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물류비 절감을 위해 광양항과 율촌 일반 산단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등 항만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선박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항로를 율촌 3단계 투기장 전면에 준설하고 여천 묘도 항로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세풍 산단을 매입하는 등 인근 일반 산단 362만 제곱미터를 확보해 항만 배후 단지를 확대합니다. 선박 대형화 추세에 맞춰 오는 2024년까지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10기도 추가로 설치하고 정부 뉴딜 사업과 연계해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도 4선석 구축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야드 트랙터의 동력원을 경유에서 전기로 전환하고 국제해사기구 협약에 따라 황산화물 저감 항만으로 육성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해서 여수 광양항을 명실상부한 세계 10대 항만으로 반드시 키워내겠습니다.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이 대폭 증가하고 오갈 때 우리 전라남도는 세계 경제 중심축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대책으로 총 물동량을 5억 톤 달성하고 부가가치 2조 7천억 원, 일자리 16,000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광주시 동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개방하거나 요금을 감면합니다. 동구는 계림동 광주고압 노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충장로와 서석동 등 나머지 공영주차장도 한두 시간 주차 시에는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포시가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스마트 음식관광 시스템 조성에 나섭니다. 시는 지역 내 음식점의 정보와 다국어 메뉴판 번역 지원 등에 관한 공공 데이터를 구축해 관광객들이 음식점 방문 전에 예약과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완도군 노화도 이목항에 당사항과 남성항을 각각 연결하는 차도선형 국고 여객선 섬사랑 1호가 취항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26억 원을 투입해 취항한 섬사랑 1호의 항해 속력은 12.5노트로 여객 정원 50명에 총 톤수가 158톤이며 화물차 3대와 승용차 2대를 동시에 적재할 수 있습니다. 장성 지역 지명의 유래를 모아 기록한 책자 지명을 통해 보는 장성 변천사가 올해 연말에 출간됩니다. 이 책자에는 읍면단위 지명의 유래뿐 아니라 인물과 토속의식을 담아 장성군 향토사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는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 6시 무렵 해안 지역부터 시작된 비는 밤에 내륙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40mm인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지만 낮 기온이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광주가 2도 낮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낮겠고요. 목포 26도, 장흥과 완도 25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 남부 해상은 오늘 곳곳에 안개가 끼겠고요. 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이 20도를 밑돌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구례군 주민들이 지난달 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 800여 마리의 위령제를 열었습니다. 섬진강 수해국복 구례군민 대책본부는 어제 구례군 양정마을과 섬진강 댐 등에서 수해 참사 소 영혼 위령제를 열고 수해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피해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포함해 법률안 321건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여순 사건이 일어난 지 72년이 지나 많은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만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가폭력 트라우마 설립센터 법안은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 고통 치유, 재활과 사회 적응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 전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의 독과점 피해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광주시가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을 위해 공공배달 앱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장현주 의원은 어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배달 영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배달로 오른 매출이 영업이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가 공공배달 앱을 만들어 고정비용이 된 배달 앱의 이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백운고가의 상부 구조물과 교각 철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지난 6월 초부터 시작한 백운고가 철거 공사가 시 종점 구조물 해체와 상부 구조물 절단 등의 작업을 마치고 상부 구조물과 교각 철거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